설마 내 남친이? 제 남편이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빠는 원래 가정적이라서요. 얘는 뭐 여자란 여자 근처에도 안 가요. 근데 바람 피는 사람들이 이마에 나 바람 펴요라고 써붙이고 다닙니까? 오히려 가정적이고 다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바람 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타입들이 있는데, 바람과 환승연애는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습관이자 성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사람은 계속 바람 피고, 안 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 근처에도 안 가요. 갔다고 해도 바로 도망쳐 나옵니다. 오늘 다룰 4가지 유형을 알아두시면 최소한 내 애인이, 그리고 내 배우자가 왜 이러지 싶을 때 원인을 짚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바람 피는 사람의 심리를 4가지로 정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쾌감 추구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도파민에 약한 사람들이죠. 이 유형들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이 나쁜 걸 몰라서 도박을 할까요? 아니죠. 이번에 한 번만 제대로 따서 원상 복구 좀 하자.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심리인 거거든요. 그 순간에 이들 시야에는 자식이나 배우자 같은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도박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 밴드 모임 등산의 불륜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 제 목소리가 지금 들리시나요? 들린다고 해도 어물어물하게 들리죠. 아마 도박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옆에 가족이랑 자식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은 일단 뒷전인 거죠. 이제 이런 도파민에 약한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극 추구 성향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자극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쾌감을 더 크게 느끼는 성향들이에요. 문제는 이 성향이 발현되려면 기회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성향 자체는 계속 잠재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 많이 못 놀아보고 공부만 하다가 결혼을 해서 친구의 우연치 않은 술자리로 유흥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직업이 전문직인 분들 있죠. 뭐 하나에 미치면 몰두하는 성향들.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지기에도 좋았지만, 반대로 어렸을 때 못 놀아봐서 나중에 여자가 있는 자리를 잘못 갔다가 도파민이 터져 몰두하는 그런 타입들입니다. 저희 애인은 도파민에 약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맨날 집에만 있고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그 사람이 눈 돌아갈 만한 환경을 못 만나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렸을 때 많이 놀아봐서 지금 안 나가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존나 센 사람들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회피형 심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문제를 풀 생각은 없고 다른 곳에서 결핍을 채우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뭐 말도 안 되지만 어쩌다 탑스타를 만나게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돈도 정말 많고 만날 때마다 막 다 사줘요. 그리고 자주 보기도 힘들고 만날 때는 최선을 다해주기는 하는데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사람과. 그렇다고 헤어질 수 있을까요?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어렵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절대 헤어지지 못하겠죠. 결국 상대방을 못 보는 날에는 내 자존감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이성을 찾게 됩니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너무 잘나서 내가 위축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밖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너 진짜 멋있고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과 정신적인 교류와 야스를 하면서 몰래 만나는 겁니다. 사실 그 탑스타분도 잘해주셨는데 사실 그냥 본인이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죠. 아무튼 굉장히 비겁한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애정결핍과 혼자 있는 걸 극도로 못 견디는 성향입니다. 이건 되게 자란 환경이나 성격 자체가 불안 애착형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상대방이 사랑을 100%로 꽉 채워주지 않으면, 좀만 부족하다고 느끼면 바로 불안해하면서 바람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정결핍이라는 건 웬만해선 고쳐지지 않습니다. 뭐 밑빠진 독에 가깝죠. 채워도 계속 부족한. 연애하다 보면은 애정결핍이 심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혹은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거나 환승연애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뭐 연애 지키려고 열심히 하면서 남는 시간 쪼개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 지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줄어들 거고, 뭐 야스 횟수도 줄어들 거고, 그럼 애정결핍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뭐 다른 모임에 나가서 자기의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을 구하겠죠. 내 남자는 나한테 이렇게 했어, 뭐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항상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러면 뭐 도파민에 미쳐있는 그런 유형들, 이성에게 마음에 빠지면 그 도파민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랑 그냥 바람을 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건만 보고 시작한 관계, 흔히 말하는 취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취집이라는 유형을 되게 싫어하는데 일단 이 유형은 한마디로 결혼 후에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태도가 돌변합니다. 상대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는 걸 아는 순간 그 관계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케이스예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은 돈 많은 남자가 바람피는 케이스만 떠올리실 텐데 반대도 똑같습니다. 여자도 남자 돈 보고 결혼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돈 말고는 이 남자가 매력이 없는 거야. 성적으로도 매력을 못 느끼겠고,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 돈으로 호빠 가서 어린 친구 만나서 야스를 하거나 어느 술자리에서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듣는 바로는 요즘 뭐 부모님들이 직접 자식들 취집 가는 거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집안으로 갈 수 있게. 근데 요즘은 취집이 예전만큼 잘 안 통한다고 들었거든요. 남자들도 이제 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똑똑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결정사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도 조건만 보면서 의뢰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 연봉은 5천인데 남자 연봉 1억 넘는 사람을 원하고, 집은 있는지, 그리고 그 집이 얼마짜린지, 어디에 있는 건지, 차는 어떤 건지 등등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만 완벽하게 갖춰놓고 조건 좋은 상대를 찾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자 쪽도 마찬가지로 뭐 자산이나 조건을 먼저 보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상대가 나의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는 걸 남자가 과연 모를까요? 무조건 알죠. 알고 결혼한 거예요, 남자도. 여기서 갈리는데, 그래도 예쁜 배우자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내 돈 쓰면 아무것도 못해, 너도 뭐 다 알고 왔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핑계로 룸사롱을 가거나 아예 오피스텔을 따로 얻어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생기죠. 그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얻어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 묶어두는 거죠. 내가 너 명의로 내가 월세 이렇게 내주면서 내가 지금 너 집 해주고 있어. 그럼 여자도 쉽게 못 나갈 거고, 모텔에서 야스를 하다 보면은 걸릴 위험 요소도 더 크고, 그럴 바에는 오피스텔 하나 더 얻어주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형, 근데 여자친구 있는 거 형수님이 이렇게 아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알면 뭐 어쩔 건데, 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걔 내가 사준 차도 지 혼자 주유소 가면 기름 하나도 못 넣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랑 헤어지면서 그 여자친구분과 통화를 하면서 한 밤 10시쯤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집에 가면서 그 배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도 조건 보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 돈으로 외제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본인도 사랑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 여자도 다른 연하 남자를 남편 돈으로 야습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건만 보고 시작한 관계는 그 조건을 누가 지고 있느냐만 다를 뿐이지, 조건이 채워지는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기 쉽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4가지 유형 정리해드렸는데, 쾌감 추구형, 인정받고 싶은 비뚤어진 자존심형, 애정결핍형, 그리고 조건만 보고 시작한 관계형. 상대방이 바람을 폈지만 다시는 안 핀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바람 피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고쳐지는 성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풀어주세요. 다음 영상에도 뵙겠습니다.